여러분, 집안에 두는 화분 하나가 평생 재물운과 건강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무 생각 없이 들여놓은 꽃이 오히려 집안 기운을 막고 심지어는 부잣집도 한순간에 기운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풍수에서는 식물이 단순히 집안을 꾸며주는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흡수하고 또 내보내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봅니다. 꽃이나 화분의 모양, 색깔, 상태에 따라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환과 걱정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시가 많은 꽃, 시든 화분, 어두운 색의 꽃은 집안에 두었을 때 가족 간 다툼이나 건강 문제, 재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부잣집에서도 이 식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집을 내놓는 사례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두면 안 되는 꽃 화분 4가지와 대신 두면 복을 부르는 좋은 식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두신 화분이 그 위험한 꽃은 아닌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두는 식물이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풍수에서는 식물이 살아있는 기운을 품고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고 물을 머금고 공기를 마시면서 자라죠. 그러다 보니 집안의 공기와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고 다시 내뿜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은 집안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작은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은 집안에 맑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싱그럽고 마음도 편안해지죠. 반대로 시들고 잎이 누렇게 변한 식물은 정체된 기운, 즉 막힌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이런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집안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심지어 재물운이나 건강운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자라는 식물 좋은 기운의 흐름이고 시든 식물 막힌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나 화분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집안 운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생기 있는 화분을 두면 가족 사이에 대화가 활발해지고 웃음소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재물운이 필요한 분들은 뾰족한 잎보다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을 두면 부드럽게 돈의 흐름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처럼 식물 하나가 단순히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 가족운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은 관리가 편하고 독특한 모양 덕분에 집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선인장은 집안에 두기 가장 조심해야 할 식물 중 하나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인장의 뾰족한 가시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가시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살기가 집안의 부드러운 기운을 찌르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깨뜨린다고 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이 집안 곳곳을 찌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 큰 선인장을 거실에 두었는데 그 뒤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괜히 서로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충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선인장을 치운 뒤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풍수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선인장의 가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막아내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좋은 기운, 즉 재물운이나 복이 들어오는 길목까지 막아버리게 되죠.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돈과 복이 가시에 걸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인장을 꼭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거실, 현관, 안방처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는 두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베란다나 집 밖, 즉 외부와 연결된 자리에 두는 건 괜찮다고 해요. 선인장의 강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은 보통 밝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요. 그런데 모든 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색과 상태가 특히 중요합니다. 꽃의 모양만 보지 말고 그 색과 기운을 꼭 살펴야 해요. 먼저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꽃은 검은색이나 너무 어두운 색의 꽃입니다. 예를 들어 검붉은색, 보라색 중에서도 칙칙하고 탁한 기운이 도는 색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환하고 따뜻한 기운이 반겨야 하는데 이런 어두운 꽃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축 처지게 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아래로 꺼지는 성질이 있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어두운 색 꽃을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가족들이 자주 피곤해하거나 집안의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건 시든 꽃이나 죽어가는 화분입니다. 이건 풍수를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생기가 없는 꽃은 보는 사람의 마음도 무겁게 하고 기운이 멈춘 상태를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정체된 기운이라고 부르며 질병이나 재물 손실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집안의 흐름이 막히고 들어와야 할 돈도 흘러가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꽃을 예쁘게 꽂아 두었다가 시들어도 그냥 그대로 두곤 합니다. 며칠 더 두자 하면서 미련을 갖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게 바로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입니다. 시든 꽃을 오래 두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머물고 심지어 사람들의 기분과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침실이나 주방에 시든 꽃을 두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식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거실에 큰 화분을 두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흙이 바싹 말라가고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집안에 크고 작은 지출이 계속 생기고 가족들이 잔병치레가 잦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화분을 정리하고 건강한 식물로 바꾼 뒤에야 조금씩 집안 기운이 살아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두운 꽃은 기운을 무겁게 해서 활력을 떨어뜨리고 시든 화분은 정체된 기운으로 재물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꽃이나 화분이 있다면 빨리 치우고 대신 밝고 생기 있는 꽃으로 바꿔두시면 훨씬 기운이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집안의 분위기와 복을 크게 바꿔주는 거지요. 여러분, 꽃이나 식물이 다 집안에 좋은 건 아닙니다. 보기에는 푸르고 예쁜데 사실 알고 보면 독성을 가진 식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펜바키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물은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만지거나 잘못 다루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잎을 씹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런 독성 식물은 단순히 해로운 기운을 품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멋지고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해도 집안에 두었을 때 불안정한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같이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 두면 무의식적으로 피로감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큰 스파티필름 화분을 두었는데 가족 중 어르신이 자꾸 기침과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계절성 비염이라고 생각했지만
화분을 치운 뒤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보고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풍수뿐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 집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알아서 피할 수 있지만 호기심 많은 손주나 반려동물이 잎을 만지거나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집안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안전과 평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데 독성 있는 화분은 이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지요. 앞에서 집안에 두면 해로운 꽃과 화분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집안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식물을 키운다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이 작은 차이가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가족의 화목까지 크게 바꿉니다. 가장 대표적인 길한 식물이 바로 돈나무입니다. 둥글둥글한 잎이 마치 동전처럼 생겼는데 풍수에서는 이런 원형의 모양을 재물의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거실의 동남쪽 자리에 돈나무를 두면 재물운이 활짝 열린다고 전해져요. 동남쪽은 집안에서 돈과 관련된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 여기에 돈나무를 두면 마치 돈줄이 흐르듯 집안 재물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곱게 뻗는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는 건강과 장수 또 꾸준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관에 작은 대나무 화분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해주고 나쁜 기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입구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른 에너지를 주는 식물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난초입니다. 난초는 고귀한 향과 기품으로 예로부터 군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는 난초가 집안의 품격을 높이고 마음의 평온과 건강운을 끌어올리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침실에 두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지고 부부간의 다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화려한 꽃보다는 은은한 향을 가진 난초가 더 좋습니다. 그럼 식물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위치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집안의 얼굴과 같은 공간입니다. 시든 화분이나 뾰족한 잎의 식물은 절대 두지 마시고 작은 대나무나 싱그러운 잎이 풍성한 화분을 두세요. 들어오는 순간 밝고 환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실 집안의 중심이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거실 동남쪽에 돈나무 혹은 둥글고 푸른 잎의 식물을 두면 집안 전체가 재물운과 활기를 얻습니다. 침실 잠을 자는 공간이니 너무 큰 화분이나 강한 향의 꽃은 피하세요. 작은 난초나 평온한 기운을 주는 식물이 적당합니다. 부엌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므로 작은 초록 식물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만 부엌에는 절대 시든 화분을 두지 말고 항상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관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나쁜 기운으로 바뀝니다. 햇빛은 적당히 받게 하고 물은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또 화분의 높이는 허리 위, 눈에 잘 들어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바닥에 그냥 놓는 것보다는 받침대나 작은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게 풍수적으로도 기운이 더 잘 흐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깨끗한 상태 유지입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잎이 누렇게 변하면 그 순간부터 집안 기운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주 1회 정도는 잎을 닦아주고 시든 잎은 바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현관에 시든 화분 두지 말라. 거실 동남쪽에 둥근 잎 화분 두라는 풍수의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돈나무, 대나무, 난초 같은 식물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끌어올리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다만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집안 복을 좌우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꽃과 화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시 많은 선인장, 어두운 색 꽃, 시든 화분, 그리고 독성 있는 식물. 이 4가지는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재물운과 건강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나무나 대나무, 난초처럼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식물을 잘 활용하면 집안에 밝은 에너지가 가득 차고 재물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화목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현관에 시든 화분이 있지는 않은지, 거실 한쪽에 기운을 막는 식물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치우고 좋은 식물 하나를 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안 운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좋은 풍수와 운세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언제나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길 따뜻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